안녕하십니까. 심리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이 혜은, 규민 두 분에다가 그리고 현규님이 두 분 사이에 새롭게 등장을 한 지금 15, 16, 17회차를 쭉 보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분석해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분들에 대해서 장면으로 분석하는 거는 제가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금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혜은님을 둘러싼 두 남자잖아요. 사실은 혜은님과 규민님 이 사이를 제가 예전에 인간 중독으로 풀어냈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해요. 어떤 상황이다 분석을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도 하나 더 가져가시면 좀 더 흥미로우실 겁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관점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인간 중독으로 넘어가는 관계를 거쳤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걸 짧게 첫 번째 관점부터 말씀드리면 규민과의 관계에서는 인간에 대한 중독에 빗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형규님의 등장은 내 일상의 설렘과 행복을 줘요. 규민은 내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처박혔을 때 그거를 끌어올려주는 감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마셔. 규민 씨가 술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술에 중독됐어. 그러면 술은 언제 찾아? 마음이 힘들 때 찾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힘든 게 없어지나? 술 마시고 나면 똑같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맛있는 라면이야. 몸에 그렇게 좋진 않은가? 어쨌건 라면이야. 맛있게 먹지. 되게 먹고 싶지. 라면을 보면. 근데 그래서 내가 라면을 맛있게 먹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술 중독을 이겨낼 수 있나?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내가 술 중독이 돼 있다고 해서 라면을 보고 맛없다고 느껴야 되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혜은 씨가 바라보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감정이 다르거든요. 그냥 이게 환승연애 안에서의 사랑 이렇게 포장돼 버리니까 마치 이게 혜은 씨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규민 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마음이 디지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규민 씨가 나는 미련 없어요 했지만 어떻게 미련이 없겠어. 7년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하지만 혜은 씨와의 관계를 더 지속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 차갑게 대하는 것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여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투심도 나겠죠. 이제 그런 이 사람들의 심리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파헤쳐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단어로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너무 규정 짓기보다는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친구들한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쨌건 그게 지금 첫 번째 관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인간 중독에서 설명하기도 했고 나중에 인물을 가지고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이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텍스트 위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목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그게 무슨 차이냐라는 거죠. 약간 말장난 같죠? 그런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이제 쓴 기사예요. Being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것. Loving someone,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좀 있죠? 고맙게도 이 기사는 세 명의 심리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박사들의 칼럼과 논문들을 좀 섞어서 만들었더라고요. 대신 작업해줬어. 원문은 브라이드라는 잡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는 나중에 달아놓을게요. 이게 실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면 이런 판단에 도움 될 거다. 뭐 상대와 내가 독점적인 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1대1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에게 헌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건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이 차이점을 보면서 현규 씨와 규민 씨가 지금 어떠한 포지션인가? 혜은 씨 마음속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감정의 차이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감정적으로 더 충만해진다는 거지. 에너지가 넘치는 거지. 사랑의 에너지, 감정의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반되는 거는 여기서 같이 가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강하고 거의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을 느낀다. 그 사람에 대한 강하고 거의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드러났어? 술자리에서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술 자체는 우리의 이성을 흔드니까 우리의 이성을 조금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때 절제하지 않은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해서 너무 나쁘게 해석하지 말고 당연히 욕망이 있지. 욕망은 우리 삶의 에너지예요. 그런 단어에 매몰되지만 그 단어 때문에 저거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면 이 오늘 하는 얘기 전체 다 못 알아들을 거야. 지금 나가는 게 좋아. 욕망이 발현된 대상은 현규 씨였어요. 규민 씨가 아니었어. 지금 사랑에 빠져서 감정적으로 나를 충전시켜주고 있는 대상은 현규 씨예요. 그게 지금 저기서 나타나죠. 욕망을 느꼈고 술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절제할 수 있었을 그랬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거가 지금 혜은 씨도 자기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딱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후회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게 지금 강하고 거의 설명할 수 없는 욕망. 두 번째는 그게 누군가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게 결국 같은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것을 채워지고 있고 실은 그 사람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떨어졌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규민 씨와 헤어졌을 때 환승연애 나오기 전에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생각은 했지. 두 사람 다 서로 다른 사람과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혜은 씨가 그 과정에서는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 환승연애 숙소로 왔을 때 오기 전에 나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이런 게 설렌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떨어져 있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시점이었다고요. 규민 씨와는 사랑에 빠져 있지 않는 상태인 거지. 예전에 빠졌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으로 보면 사랑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저걸로만 봤을 땐. 맥코이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의 초기 단계, 이른 사랑. 그래서 막 처음에 서로가 어떻구나 이렇게 서로가 알아가는 그런 단계.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막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부부의 삶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연애를 할 때 나중에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이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난다는 거지. 이게 사랑에 빠지는 거는 그런 기억들, 이 사람이 그 사랑을 지속할 굉장히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어쨌건 사랑에 빠지면 이 감정적으로 충족된다는 걸 보면 지금 규민 씨와의 관계와 현규 씨와의 관계가 이걸로 좀 설명이 되죠. 지금 혜은 씨는 실은 사랑에 빠진 대상은 현규 씨인 거죠. 물론 완전히 막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좀 그쪽 방향에 가까운 관계인 거죠. 사랑하는 것은 러빙 서머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애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애착은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할게요. 이 네 가지 애착이 이 사람이 연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각각 서로가 어떤 사람들한테 끌리는가 이거는 또 하나의 강의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얘기가 길다 보니까. 어쨌건 이 애착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성숙한 사랑은. 그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더 사람이 성숙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는 이게 뭐 연인, 친구, 부모, 자녀 이게 누구라도 막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기보다는 이런 뿌리 깊은 단단한 그런 애착에서 이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성숙한 사랑을 못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지. 내가 만약 애착이 잘 형성이 안 된 사람이었다면 더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가졌던 실은 이 애착에 한 살짜리 아이를 대상으로 애착 실험을 해도 벌써 그게 나뉘어요. 네 가지 그룹으로. 그 안정적인 애착 유형이 한 60% 정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좀 안정적이지 않은 그게 한 세 가지 그룹 정도 나뉘어서 그게 벌써 한 살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나진 않지. 근데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들여다보고 이겨내야 되는데 어쨌건 그거는 나중에 강의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런 그 뿌리 깊은 서로가 바닥부터 다져온 그런 애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막 감정적으로 막 충만해지고 어떤 막 열정이 불타오르고 그렇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환상적으로 이 연애를 할 때 막 기대감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초점은 좀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의나 다른 분석에서도 얘기했잖아요. 120%를 하는 거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설렘이 지속될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현실적인 무언가로 인해서 이 감정은 조금 더 평온하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규민 씨와 지금 사랑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세모죠. 물음표가 있어. 지금 두 사람은 분명히 애착이 있거든요. 정말로 그 뿌리 깊은 애착이 있어요. 서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저 사랑에 빠지는 시기도 겪었고 그러면서 약간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은 굉장히 애착이 강하단 말이야. 그건 사실인데 이게 감정적으로 지금 뭐 평온하냐? 그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는 소용돌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쨌건 지금 저 사랑에 빠진 것처럼 이 사람의 에너지를 채워주고 있는 그 사랑으로서 이 사람의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충전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인해서 굉장히 결핍이 생겨버렸고 그 결핍 때문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충전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메말라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누구나 겪는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사랑을 해본 사람들 그리고 이별을 겪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 잘못은 아니지. 실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뭔가 사랑을 해보고 그 사랑에 아파본 사람들은 조금 더 저거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이거는 예측이 좀 되죠. 지속성 자체는. 왜냐면 첫 번째 사랑에 빠지는 거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일시적일 수 있고 그래서 열렬한 숭배, 추앙하는 거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무관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대단하게 느껴졌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일상이 되니까 그거를 존중이 아니라 그냥 관심 없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막 참신하고 새롭지 않거든. 맨날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맥코이 박사가 한마디 하는데요. 지금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영원히 같은 느낌을 받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보여지는 경향은 처음에 그렇게 막 사랑에 빠지고 막 어떤 그 사랑에 대한 환상, 기대감, 아,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최고야, 막 나와의 운명적으로 얽혔어, 이런 환상들이 이제 각자의 일자리도 있고 뭐 경제 상황도 있고 뭐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서로가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이 막 끼어들면서 이런 환상들을 밀어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기대감이나 생각했던 환상 속의 그대가 서서히 이제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졌던 화려한 환상은 더 이상 내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우리 마코이 박사님 말했죠.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영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닌 사랑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그리고 관계가 좀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돌본다는 거지. 그래서 헤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전 애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써있어요. 내가 일부러 환승연애에 섞으려고 내가 말 섞은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써있는 얘기야. 환승연애의 사람들이 전 애인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사랑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헤어졌어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거야. 조금 더 영구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 더 길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도 했고 실망시키기도 했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했어. 그래도 이 사랑을 한 이 마음은 남아서 상대를 돌보고 상대를 위하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그게 실은 환승연애에 나온 많은 커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거든요. 지연 씨도 어리고 직설적인 그런 사람이지만 태희를 이런 식으로 대하잖아요. 지연 씨도 희두 씨한테 굉장히 많이 설레거든요. 그런데 태희 씨한테 짓발짓곤 이러면서 그 태희한테 고백 아닌 고백을 다시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저런 이유죠. 지금 나언 씨랑 현규 씨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들이어서 자기의 이런 감정들을 이해하고 그냥 수용해버리면서 약간 승화시킨, 그래서 그래 괜찮아 이별했지만 나는 저 사람을 아끼잖아 이러면서 질투나 슬픔들을 이겨냈겠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성숙하지? 약간 이런 느낌도 받는데 저게 남아있는 거지. 그게 혜은 씨랑 규민 씨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랑 자체는 굉장히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아까 애착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그런 애착도 뿌리 깊이 내려가 있고 사랑하는 것도 이미 내 마음에 뿌리가 딱 내려가 있어서 위에 나무가 없는 것 같고 둥지도차 없는 거 그냥 땅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뿌리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헤어진 후에도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지금 저 상황이죠. 그런데 혜은 씨의 마음은 규민 씨를 보니까 이건 예전에 방송에서 풀어드렸던 것처럼 그런 중독과 비슷한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도 또 맥코이 박사님 한마디 하시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감명 깊게 생각하면서 가져왔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약점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실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어쨌건 상대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나 자신도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과정인데, 이게 사람을 이해하는 단계잖아요. 사랑에 빠질 때는 이 사람의 약점, 단점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사랑을 할 때는 이 사람의 약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면서 내가 헌신도 하는 거지. 근데 사랑에 빠졌을 때는, 사랑에 빠지기만 했을 때는 나 혼자 헌신하는 것 같아. 만약 내가 헌신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고 상대의 단점을 보면 실망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대가 단점도 있구나, 아 저런 약점도 있구나, 그게 저 사람의 그 자체구나, 저 사람의 장점은 이런 단점과 얽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게 나한테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끝나지 않는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상대의 실체를 보고 본질을 보기 시작하면 실망할 일도 줄어들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으로는 위기의 극복 측면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예요. 사랑에 빠지기만 했을 때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 저 위기라는 거는 관계에서의 위기도 말할 수 있고 내 인생에서의 위기를 말할 수도 있겠죠. 일단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연결고리 자체가 세지 않잖아요. 내가 상대의 본질을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 그 두 사람의 유대가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경향성이야. 그리고 완전 이 사람한테 푹 빠졌어. 너무 짱이야. 이 사람은 진짜 너무 대단해. 나 완전 막 맨날 이 사람 생각밖에 안 나고 두근두근 거려. 그래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멀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이 사람과 거리감이 생기진 않거든요. 우리가 부모나 아니면 오래된 친구를 생각해봐요. 얘가 나한테 잘못하거나 실망을 해도 그때 화를 내고 싸울지언정 확 거리감이 느껴지진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처럼 보이진 않는다고.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지. 근데 사랑에 빠졌을 때보다는 훨씬 현저히 적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문제적인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을 보낼 때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럼 벌써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물음표가 떠버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속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가치, 이거는 이제 두 사람 관계에서의 문제고, 같이 어떤 난관을 헤쳐나갈 때도 그거를 이 사람이 어떤 장점을 헤쳐나갈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극복할 만큼 서로를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아직 안 되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도 좀 긴장을 내려놓고 상대도 좀 긴장을 안 할 수 있게 좀 여유롭게 상대에게 대처를 할 때 상대가 좀 부족한 면들, 관계를 끊지 않고 좀 여유롭게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에 빠졌을 때는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뭐냐면 내 단점, 내 약점을 보이지 않는 거야. 내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내 본질이 있을 거고, 물론 본질이 있냐 이거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지. 본질이 없을 수도 있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 페르소나 그 자체가 본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약한 모습도 있고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상대한테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상대가 좋아할 만한, 혹은 상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 모습만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상대도 그렇게 해주길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힘들지. 그래서 앞에서 봤던 지속도 힘든 거고, 근데 상대의 그런 최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항상 보고 싶은 거고, 그런 게 이제 기대된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는 인생의 기복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인생의 도전, 어떤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 왜냐하면 서로의 유대가 일단 있기 때문에 내가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끈끈한 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게 조금 덜 두렵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도 그래요. 개들도 사냥할 때 뒤에 주인이 있으면 고마한테도 달려들어요. 물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혼자서 달려들진 않겠지. 물론 관계와는 다르지만 그 둘 사이에 신뢰가 있고 애착이 있으면 나보다 더 강한 상대한테 달려든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유가 너무 그랬나요? 어쨌든 그 유대는 내가 가진 힘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군터 박사님이 말을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이게 부정적이거든 긍정적인 거든 상대랑 공유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군터 박사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건 약간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좀 알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즉시 또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 서로가 더 믿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더 솔직해지는 그런 것들이 깔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이런 걸 극복하게 되는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은 씨는 규민 씨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승무원이 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역경을 이겼다, 그런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규민 씨를 못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야. 지금 혜은 씨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거는 결국 장기적인 사랑의 문을 여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이 마무리가 돼요. 사랑에 빠지고 서서히 사랑하는 쪽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한테 헌신을 하고 그리고 관계에 전념하면 이것이 더 깊은 사랑이 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노력을 하게 되면 많은 커플이 몇 년이 지나도 사랑에 빠진 그 상태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충만함을 느끼고, 그러면 결국 두 가지 다 가져가는 거지. 초기 단계에서도 이게 잘 이겨내면은 유대감을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좀 우리가 가져갈 만한 얘기들이 있는데, 상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대 요구를 충족하려면 어떻게 돼?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상대가 원하는 거를 해주고, 그 과정에서 내가 상대한테 헌신한다. 여기서 적절한 희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상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나 혼자만 희생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나 혼자만 정말로 희생하고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다? 이 관계는 안 되지. 그건 건강하지 못한 관계지. 그런 관계에서는 과감하게 빠져나와야 되겠지만, 보통은 서로가 희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죠, 초반엔. 왜냐면 상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어쨌건 그런 것을 적절한 헌신이라고 하면서 노력하고, 그리고 상대가 나의 더 좋은 모습, 내가 몰랐던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대의 면이 있을 거잖아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해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의 대사였나요? 어떻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측면들이 실은 이 사랑의 측면이잖아요. 그런 측면을 즐기면서 상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힘들긴 하지. 원래 내가 살아오던 것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 이것이 하나의 삶의 동기부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혜은 씨와 규민 씨도. 그런데 지금의 두 사람은 어쨌건 멀어졌잖아요. 그 과정이나 서로의 결심에 대해서까지 내가 말하긴 좀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 사랑에 빠지는 쪽은 현규 씨란 말이에요. 혜은 씨가 현규 씨에 대한 마음에서 사랑에 빠지고 있는 거지. 규민 씨와는 사랑에 빠졌었고 지금 사랑이 남아있고 그리고 중독된 프로세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 혜은 씨나 규민 씨를 위해서는 자기의 일상을 어떻게 복구하느냐지, 이 규민 씨를 통해서 내가 이 결핍을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차라리 내가 연애를 아무와도 하지 않는 게 지금 규민 씨를 만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너무 슬픈 얘기다 근데, 그쵸? 맥코이 씨가 또 한마디 합니다. 이게 오래된 환상을 버리면 놀라운 설렘의 여지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 올드 판타지예요. 그래서 오래된 환상이라기보다는 낡은, 내가 그냥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냥 현실적이지 않은 그냥 오래돼 버린 그냥 이런 환상들을 버리고, 고리타분한 환상 버리고 현실에 좀 집중하고 현재의 상대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이제 그러면 놀라운 설렘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원더풀 서프라이즈라고 했어요. 놀라운 놀람이라고 해야 되나? 저거 뭐라고 해석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감으로 노는데 이렇게 제가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말이죠. 여기서도 자신을 서로의 환상에 맞추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바꾸려는 시도, 그게 실은 있었잖아요. 규민 씨와 혜은 씨 사이에서도 과거에 존재했었잖아요. 혜은 씨는 나를 규민 씨한테 맞춰서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로가 성장하도록 격려하면서 서로를 발견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실은 기다리고 있는 미래죠. 물론 현규 씨랑 혜은 씨가 잘 된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여기서 만약 커플이 돼도 이 두 사람 인생에 두 사람이 뭐 계속 관계가 이어진다? 그럼 모르죠. 그건 모르는 일이지. 그렇지만 지금 규민 씨는 내 인생에서 나를 성장시켜준,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두 사람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혜은 씨는 지금 사랑에 빠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사랑에 빠지는 게 필요하다고 어쩌면 혜은 씨의 감정은 말해왔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평소에 결핍돼 있다가 그 결핍을 순간적으로 채워주는 게 규민 씨예요. 근데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일상의 상황이 그냥 행복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에 가까운 거는 어쨌건 사랑에 빠지는 거에 장단점은 있지만 감정적 충만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는 어쩌면 혜은 씨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일 수 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고, 조금 내가 혼자인 시간이 더 필요할까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나중에 혜은 씨가 선택하는 부분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물론 제가 뭐 이 두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랑의 열정 막 타오르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연민, 사랑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안쓰럽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좋아, 설레, 이때는 상대가 별로 안쓰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랑 관계가 맺어지고 내 마음이 커진다고 느껴지는 그 시점에서는 그냥 되게 이 사람이 잘났거든요.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 근데 괜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그게 모르겠어요. 내가 스스로가 사랑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좀 안쓰러움. 그래서 그게 어쨌건 서로가 굉장히 강력한 정서적 토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이 사람이다 싶은 그런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랑에 빠졌던 마음이 정말로 즐겁고 지속 가능한 그런 하나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규민 씨와 혜은 씨의 관계를 치환시켜 보면 연민은 남아있죠. 서로가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런 열정이나 이런 타오르는 사랑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신뢰와 상호 존중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돌리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됐구나, 그래 좋은 기억이었다, 내가 너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 여전하고 잘 되길 바라, 사랑이 여전하다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마음, 사랑했던 마음 중에 일부 그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새롭게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과 이런 헌신과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또 이런 장기적 사랑이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가 서로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17회차인가요? 최근에 했던 게 17회차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은 15회차였나? 거기서 댓글로 물어보신 거에서 답변을 달아드린 게 현규 씨랑 잘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답변이었었거든요. 그때 가능성이 있다고 썼어요. 그분이 등장하기 전에 가능성이 없다고 했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돼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거에 중독되기가 쉬운 상태예요, 실은. 그러니까 금술 좋은 부부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재혼이 빠른 것처럼 오히려 내 마음에 그런 결핍 그리고 이런 애정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상대가 바뀌면서 그 마음이 유지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승 가능성이 꽤 있는 커플이 이 규민 혜은 커플이라고 저는 실은 보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혜은 씨가 관심을 갖거나 빠져들 만한 대상이 없었어요. 근데 형규 씨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인물 분석으로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환승 연애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좀 재밌는 관점이어서 이런 관점의 프리즘으로 이분들을 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겠나 정도의 관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